제22대 총선이 4월 10일로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쉽게 이게 가라앉지 않네요. 보수 자유우파가 민주당에 대해서 의석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잃었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고, 또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서 모두 다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럴까? 아직도 그 답이, 저는 아직도 왜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의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었었죠. 추미애 그 당시 법무장관하고 어떤 그런 알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항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TV에서 몇 번 보았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 그 사람을 열렬히 지원했었습니다. 또 마침 차기 대통령 후보도 당시로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몇 번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혜성같이 이제 나타나서, 말하자면 국민들이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을 즈음에 그 정권에 대항하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그 정권에서 임명되고 그 정권에서 말하자면 일을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정권에 항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아주 신선함, 청량함 이런 거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보수 자유우파의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윤석열 후보를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느 좌파 유튜브 쪽에서 이제 밝힌 게 있는데, 그때 말하기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좌파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마땅한 보수 자유 우파 쪽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기를 드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했던 좌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또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추천했던 권성동이나 몇몇 사람들, 정진석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은 강력한 우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자유 우파 쪽으로 와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좀 세워라, 나라를 좀 바로 좀 세워주시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 놓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좀 한미 관계라든가, 또 이 북한,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또 원자력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제대로 좀 자리를 좀 잡아달라. 좀 제대로 좀 원상복구를 시켜달라.
하는 그런 그 어떤 의미가 컸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나? 한미 관계는 뭐 복원이 됐고, 또 한일 관계도 복원이 됐고, 또 대북 관계도 뭐 자유우파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매듭이 지어졌고, 막 그런 불직불직한 것들은, 대외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원상 회복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자유우파 쪽에 선 분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해서 30% 40%를 밑돌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청와대를 버리고 나왔다든지, 또 무슨 뭐 천공인가 뭔가 하는 뭐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막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그 손바닥을 들어서 임금 왕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은 뭐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손바닥에다 여러분 다 하신 것처럼 TV에 나와가지고 온 국민들 보라는 식으로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그거와 연관돼가지고 그 천공이라고 하는 그 양반하고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뭐 자유우파 쪽에서는 뭐 긴가민가 하지만은 막 그런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반대 세력에 있는 그 민주 쪽에서는 그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물고 집요하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검찰 정권, 뭐 아는 사람이 검사밖에 없으니까는 그 정권 초기에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요직에 앉히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선거의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이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과연 그동안에 어떤 그런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밝혔나 생각을 해보면 밝힐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아주 굉장히 이 의아함과 또 분노를 일으켰던 그 서해 우리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이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권순일 뭐 대법관 사건, 또 문재인 뭐 USB 북한에 넘겨준 이 사건, 뭐 그 외에 뭐 원자력 발전 사건 무궁무진하게 많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건 외에도 시간이 2년이 지났지만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딱딱 매듭 지어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그런 이런저런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게 물들어져 있는 거지. 그냥 너무 오랫동안 이걸 질질 끌다 보니까 그 뭐 범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유를 뭐 왜 추상같이 처리할 그런 사건들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지 보수 우파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보수 자유 우파 쪽에서 지금 분노하는 거는 이 총선을 치르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그것도 뭐 그야말로 그냥 뭐 굉장한 숫자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 원인이 뭘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였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뭐 지역구에 따라서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경원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지역을 샅샅이 훑었다고 그래요.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구 같은 데는 보면은요, 야당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강가라든가 또 뭐 산 입구라든가 또 심지어는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디 그 지방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까지 쫓아갑니다. 서울이 뭐 저쪽 뭐 어디 저 밑에 충청도 뭐 저 밑에
어디 뭐 이런 데까지 쫓아가요. 왜? 거기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그 유권자들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유권자들이니까 그걸 타고 같이 갑니다.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명함 돌리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은 여당의 후보자는 도대체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현수막을 걸어 놓은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문구를 보면은 뭐 확 바꾸겠다. 이렇게 그 문구를 해놨어요. 확 바꾸겠습니다. 뭘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하면은 야당의 그 선거 이 현수막 같은 걸 보면은 뭐 되든 안 되든 뭐 매년 매번 선거할 때마다 해오던 그런 똑같은 이야기라도 뭘 어떻게 하겠다. 지하철을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몇 가지씩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굵직굵직한 게. 그런데 여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되겠느냐, 저게. 그런 소문이 자자했죠. 자자했습니다. 뭐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 동네에 원래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뭐 어느 순간부터 뭐 한 2년 전부터인가 뭐 와가지고 무슨 당협 뭐 위원장인가 뭐 그거 하나 이렇게 이름 갖고 그냥 그쪽에서 그냥 현수막만 계속 그냥 걸어놓고 그래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자기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뭐 선거 그 보전 비용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 비용을 자기가 보전받지 못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사람 보고 찍는 게 아니고 당 보고 찍는 거니까 되면은 다행이고 안 되면은 뭐 내 돈 내가 손해 볼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란 말이지. 이런 사람을 공천한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이 선거 때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그 모든 선거 앞으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거, 많은 선거에서 사람을 좀 제대로 뽑아야 되겠다. 그쪽 그 후보자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쪽 지에 가서 좀 조사도 좀 하고 좀 쫓아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구역에서 선호도가 있는 사람인지, 마을을 동네를 위해 가지고 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지, 뭐 이런 거는 최소한 좀 알아보고 그 뭐 후보를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후보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뭐 무슨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전략 공천이니 또 전략 공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갖다가 꼽아놓고 했는데, 참 그 지역의 그 유권자 입장으로서는 이거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 뭐 자기 우파가 이걸 뭐 안 찍을 수는 없고, 근데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찍긴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이 내가 뭐 알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투표를 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도 이제 지자체 단체장 선거들이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불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대통령의 이제 어떤 불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을 보면은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뭐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평생을 자기 머릿속에는 이 검찰과 관계된 그 외에는 일을 잘 몰라. 그러면 이 대통령하고 이 불통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들 그 참모들하고 또는 어떤 당정 간의 어떤 그런 그 이 토론이나 무슨 그런 그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소통할 것 같고, 국민들하고 가깝게 지낼 것 같고, 뭐 문재인 때도 그렇고 또 그 전에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랬고,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그냥 뭐 아주 서민적이고 소탈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자면은 존엄한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뭐 밑에서 보좌관들이나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뭐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의견이 말하자면 밤낮으로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젊어서 그 어떤 기업에 다닐 때, 그때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그 그룹사가 뭐 한 7, 8개 됐었는데, 그 그룹사들이 어느 한 강당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느 강당에서 그 전년도 사업 평가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뭐 각 회사의 기획실장들이 나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년도의 그러니까는 이 평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향후 이제 해야 할 일 이런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룹의 오너가 그룹 그 회장이 당연히 참석하겠죠. 그러면 근데 옆에서 가만 보면은 그것도 뭐 일주일간치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씩이나 하니까 나이가 든 그룹 회장이 피곤하죠. 그렇다고 뭐 너끼리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양반이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각 그룹사의 임원들이라든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기획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보고를 합니다. 대형 대형 전광판을 켜놓고 열심히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금년에 이렇게 해서 매출 얼마 오를 것이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그런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회장이 앉아서 그래 그 잘했어요. 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전체가 그 임원을 비롯해 가지고 그 회사의 대표로부터 해 가지고 모두가 어깨가 이렇게 좀 신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앞에는 조명이 딱 켜져 가지고 그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조명을 쫙 비치고 있는데 이 회장이 앉아 있는 쪽은 그 조명이 다 꺼져 버렸어.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이 조명 때문에 뒤에 회장님이 앉아 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몰라. 근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회장님 그 옆에서 가만 보면은 꾸벅꾸벅 졸립니다.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아요. 그거를 보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래서 회사의 오너가 참석을 해야 되는구나. 왜? 그렇게 해야 이사부 회장님이 뭐 어느 순간에 자는지 어느 순간에 뭐 눈을 뜨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잠깐 회장이 자다가도 그냥 눈을 딱 떠가지고 그래요. 그거 잘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세요. 하면은 그냥 신이 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밑에 그 대통령 밑에는 굉장한 조직들이 있죠. 그야말로 국가의 조직이죠. 나는 뭐 그런 그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데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잘 하는 사람은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장차관들이 정치적으로 온 그 장차관들이 자기의 이 소속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느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잠깐 그냥 한 몇 개월 있다가 무슨 선거에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 왜 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경력이나 하나 쌓게 하고 무슨 나중에 무슨 뭐 이력에 그냥 이 사람 무슨 부서의 장관이다. 뭐 그런 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아마 내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각 부처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잘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내가 혼자 나서가지고 해봐야 뭐 잘 되면 뭐 본전이고 못 되면 맨날 경찰서에 불려나 댕기고, 이런 내가 그냥 그야말로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 놓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뭐 항상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그런 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그걸 좀 선거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서로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만 지키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의료 분업인가 뭐 2,000명 확대하는 거 이것도 그래요. 그 취지는 다 공감을 하죠.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은 뭐 어떤 경우는 뭐 한 30초? 그래요? 뭐 이상 없어요? 약 뭐 부작용 없나요? 없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다음 뭐 6개월 후에 봅시다. 그러고 그냥 처방전 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조금 뭐 길어봤자 뭐 한 3분, 그런 사람도 뭐 대개는 있는데 메이저 병원 같은 경우에 뭐 예약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떤 그 과목에 따라 가지고는 뭐 6개월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목 쪽에 뭐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6개월 걸려가지고 지금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달인가 언제 예약을 했더니 금년 6월 13일 날 지금 그 예약이 돼 있어요. 의사들 당연히 늘려야죠. 그런데 이 의사들은 말이죠. 의사 가족을 포함해서 대개는 다 보수층입니다. 왜? 자기들은 자기들이 뭐 진보, 뭐 의사가 무슨 진보 뭐 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잘 벌겠다. 사회에 대우받겠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자동적인 그냥 보수의 찐 보수. 그런데 이걸 갖다 2,000명으로 정원을 하겠다. 선거 바로 직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무슨 대책이 있던가? 대책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밀어붙일 일이 있고 밀어붙이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끝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몇 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몰라서라기보다도 뭐 모르는 부분도 있었겠지. 그런 부분을 토론을 하라는 얘기. 왜 전문가들 많잖아요. 나는 당정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의원이라고 그러죠? 그 왔다 갔다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폼을 뽑지 말고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뽑아라는 얘기지. 허울만 좋게 무슨 장관, 무슨 의원 있다고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안 돼요,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인 것을 지금 누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고리타분하게 앉아가지고 대통령 지시 뭐 어떤 지시가 있나 떨어지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아주 무슨 일을 합니까? 이따구로 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야당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어림도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대통령은 몰라요. 뭐 이 사람이 검사 생활만 했으니까 주로 이제 검사 중에서도 그냥 검사 계통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뭐 완전 군대식이라는 거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야말로 뭐 검사 동일체라나 뭐래나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그냥 위에 그냥 보고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무슨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밑에 그냥 지시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뭐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토론하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지시사항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거 뭐 직속 상관이고 또 상대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또 좀 뭐 쉽게 뭐 말은 좀 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당에서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합의를 하고 어떤 또 야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좀 앞으로 이런 선거에 좀 이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럼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안을 하나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 국민들은 말이죠. 단순합니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저 TV에 나오는 평론가들처럼 그 원인을 찾고 과정을 찾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한두 마디 딱 들은 게 그냥 머리에 박히면은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선거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알고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말하자면은 대통령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나 딱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발표해 할 게 아니고 야 이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이런 거를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국가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의 비전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당장 떠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밑에 또는 참모들이 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 그거 저 시행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을 할 그 재임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가장 살기 좋았던 때가 박정희 때 하고 또 저 전두환 때 하고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웅산 그 묘소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많은 우리 그 인재들이 그때 사망을 했어요. 고위직들이. 근데 그때 그 순직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인재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는 군 출신이니까 뭐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 제일 피부로 이 체감하고 느끼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경제니까. 그때 김재익 경제수석인가? 그 양반은 그야말로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인재라고 그럽니다. 그 대통령이 이 전두환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시켜놓으면 되겠지만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과외를 받았다는 거야. 경제가 뭐냐. 매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과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뭐 상대방이 뭐 잘 하는지 못하는지 뭐 지시를 하고 보고를 해도 뭐 맞는지 틀리는지 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대통령이니까 밑에 그냥 지시를 해놨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당과 이 당정,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여기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견을 모으세요. 아니, 뭐 대통령 모으려고 그러고 하면은 그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의견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해가 바뀌면은 그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무슨 목표냐. 막 그때도 제일 중요했던 것은 역시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얘기가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뭐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임기 3년 정도 남았어요. 우리의 무슨 개발, 무슨 계획 1년, 또 무슨 계획 2년, 무슨 계획 3년 계획을 세우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뭐 그냥 보고받고 생각나고 하는 걸 그냥 그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기업들은 전부 다 전사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사적. 매년 기업들은 그런 품평회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하고 또 지난해 잘못된 점,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새해 매출액을 목표를 얼마로 잡겠다. 뭘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경비는 이렇게 쓰고 매출은 얼마를 올리고 거기서 회사의 순이익은 얼마를 뽑고 R&D는 얼마를 비축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장관들의 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뭐 업무 파악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어디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뭐 국회의원 나가니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나가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업무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주막집처럼 말이지 그런 존재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비전을 청사진을 3년이지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보수 자유우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단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합. 뭐 각자 뭐 먹고 살기가 뭐 충분해서 그런지 뭐 본인들이 잘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내부 총질 이거 없어야 됩니다. 내부 총질. 지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내부 총질 뭐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부 총질.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전부 다 찐용으로 다 뽑고 나머지 다 쳐내고 박용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몇 번씩 그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도 외부로 누가 SNS 하나 올라온 거 있습니까? 아, 우리 당에서 이재명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문제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SNS에 올라온 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그런 얘기했지. 민주당 많은 의원들 중에서 찍소리 없었어. 한마디도 내부 총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도 하기 전에 뭐 대통령이 뭐 저걸 해야 된다. 뭐 김건희 여사를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뭐 실수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리고 또 투표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또 몇몇 또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뭐 하는 것이 뭐 좋겠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왜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쪽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특검할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그런 부분은 특검을 안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꼭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또 문재인 뭐 USB 넘겨준 거 이런 거라든가 또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해야지. 하려고 하면 그럼 같이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일을 하는 데는 그냥 뭐 이제는 처음에 초기에는 뭐 한 2년 동안 이제 지냈으니까 초기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검찰 조직원들밖에는 없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 다 뭐 이렇게 요직에 배치를 해놨으면 이제는 전문가를 뽑아야 할 때가 됐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전문가를 뽑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정보기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최고의 전문가. 내하고 인연이 그동안 없었어 어때?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뭐 내 편, 뭐 네 편? 국민 편이야, 국민 편. 국민을 살찌게 만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최고 전문가로 모셔와가지고 나라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삶이 어떤지 파악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돼. 말로는 뭐 국민들의 삶이 예?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전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거래처의 어떤 그 대표가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된 분이에요. 저는 뭐 우리 고령자들, 우리 시니어들은 뭐 나이가 많으니까 되게 보수가 많으니까 이분도 당연히 뭐 이번에 보수를 찍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 양반이 그게 아니요. 대뜸 화를 내면서 자기는 보수가 아니다. 자기는 뭐 민주당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 자기는 민주당 찍겠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멀쩡한 청와대를 왜 옮기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멀쩡한 청와대를 왜 옮기느냐. 그리고 중소 도시에 있는 지방의 중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못 구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월급을 뭐 많이 준다고 해도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가족들끼리 자기 뭐 와이프 또 뭐 아이들 뭐 어디 큰 직장 안 잡았으면 뭐 아이들 이렇게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고, 근데 그 아이들이 또 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뭐 도시에 살고 이러면은 딴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이 부모들이 하던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나이는 많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구하니까 외국인을 쓴다는 겁니다. 외국인을 쓰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 국가에서 정식으로 이 허가를 받고 와가지고 배치가 된 그런 사람들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 한 3개월인가 뭐 한 3, 4개월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 뭐 숙소도 지어주고 뭐 밥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을 다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4대 보험 다 들고 다 해준다 이거지.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럼 자기들끼리 연락을 한다는 거지, 전화로. 무슨 카페가 있고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락통이. 그러면 어디에 가면은 편하고 월급을 많이 준다. 그런 정보들을 서로 다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디가 아프다. 이제 주로 아프다 이야기를 해요. 아파가지고 오늘 못 간다. 뭐 어디 병원에 가야 된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태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기업체 입장으로서는 일은 월급은 뭐 제대로 다 나가는 거고, 일은 그냥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잘라버린다는 얘기지. 너 그만둬. 이 해외 근로자들이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가면은 무슨 뭐 위압감이 있다나 뭐 하여튼 무슨 불이익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의로 자기가 회사 일을 안 하고 어떤 그런 병환, 뭐 질환 이런 걸 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그냥 회사 잘라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지. 그런 거를 가지고 지방에 무슨 관련 뭐 이런데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게 무슨 국가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거는 이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를 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자들은 이 사람들은 가지를 못해. 한번 오게 되면 가지를 못해. 왜? 붙들리면 그냥 쫓겨나고, 또 업주도 또 불법 체류자를 쓰면은 벌금을 3천만 원을 맞는다나 어쩐다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무슨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이게 정부고, 이 공무원들이고 하는 것이 이런 걸 그냥 내몰라 하고 법이 이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이러니까 법도 그냥 개같이 만들어 놓고는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떠밀리고, 왜 법을 만들 때도 그래요. 법을 제대로 만들면 판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판사가 필요하겠어?
근데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판사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가 요 법은 요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판결하는 게, 근데 그걸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이러면 얼마나 그것도 보기 좋고 이해도 빠르고 판사들 할 일도 좀 줄어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법안 하나 통과시키면은 그냥 뭐 여당과 야당이 그냥 하나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오케이 하면 나머지 뒤에 법안들은 따라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10개고 20개 그냥 따라서 그냥 막히만 두들기만 그 뒤에가 뭐 내용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발의한 사람, 법안 발의한 사람 자기 혼자 자기 생각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물론 소위에는 뭐 그친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국민들을 위한 그런 고민 이런 걸 지금은 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민주당의 저런 그 어떤 그런 내용들, 민주당의 저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런 정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가면은요, 그 공단이 있어요. 뭐 대도시 공단은 뭐 그럴 일이 좀 적지만은 지방 중소도시에 가면은 공단들이 다 있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럼 거기에서 제조업을 뭐 작지만은 제조업을 하나 하겠다고 그 공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거기도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그나마 좀 구할 수 있는 데는 맛도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나이 드신 그야말로 고령 65세 뭐 거의 70세 가까운 이런 노인분들을 갖다가 고령인들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쓰는데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일하는 거나 65세가 넘은 70세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거나 일의 어떤 그런 양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이상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노인분이나 똑같이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그 노인분들을 쓰겠습니까? 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골의 노인분들은 뭐 어디 일 좀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그렇게 받아라 했으니까 뭐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기업체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잘 쓰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 연령에 맞게끔 임금을 좀 낮추라는 얘기지. 속도가 느린 만큼 또 일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많이 못하는 그런 어떤 노인분들은 최저임금 고집하지 말고 그 연령 뭐 65세 뭐 이상부터 70세까지는 뭐 얼마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춰주면 시골의 그 노인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기업에서는 또 사람 구하는데 좀 그렇게 좀 애를 먹지 않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중앙에서 앉아가지고 말로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지방에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정권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언면 이런 데까지 다 이장을 통해서 군수를 통해서 그 동네 문제가 뭐냐? 야, 사과가 하나 뭐 두 쪽인가 세 쪽에 10,000원 한다는데 왜 그 원인이 뭐냐? 근데 생산자는 뭐 그렇지 않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럼 중간에 유통이 이렇습니다. 그럼 유통이 왜 이런 유통이 이게 발생을 했냐?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열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정치인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나부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판사 나부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선거 사범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나오겠죠. 근데 뭐 듣기로는 선거 사범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 하세월 그냥 지금까지 거의 4년 임기를 다 채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연륜을 제쳐놓고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6개월이든가 그 안에 이건 결과를 내놔야 된다. 여든 야든 관계없어요. 상식적이지 못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도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도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치인한테 쓰는 게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정치인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한테도 지도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안 써요. 김정은이를 제외한 사람한테는. 대형 기업에서는 직급이 있고 나중에 사장이 있고 상무, 전무, 대표이사, 부사장, 회장 이런 게 직급이 되어 있지만은 정치인들한테 지도자라는 얘기를 씁니다. 말 그대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번 선거의 그 충격이 자유우파 못지않게 그야말로 거대 야당이 된 이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는 그런 복권이 아마 당첨이 안 돼 봤습니다만 1등 복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을 들까? 충격이죠, 충격.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러한 어떤 멘붕의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45%가 상식과 정의 편에 있다는 데 힘을 얻고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